촬영을 시작하는 한 남자. 곧이어 그의 여자친구가 화면에 등장하는데요. 이후 애정 행각을 벌이는 커플. 그런데 잠시 후 피로 물든 방 안에서 뭔가를 내려다보는 남자.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비디오에 찍혀 있었죠. 이 남자는 왜 비디오에 찍혔을까? 이 사건은 1992년에 벌어졌던 동성장 여관 사건인데요. 1992년 부산 소재 한 여관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여관의 아르바이트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비디오를 촬영하고는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 여관방에서 찍힌 비디오 또한 그 잔인함 때문에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봉인되었다는데 이렇듯 공개할 수 없는 수위의 영상물을 일명 마루이 비디오라고 부르죠. 검사들 사이에서 살인 사건에 관련된 증거 영상물 중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함의 수위가 높아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그런 영상물들을 마루이 비디오라고 한대요. 하지만 당시 동성장 사건의 비디오는 다른 이유로 검사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는데요. 기억나요? 그때 귀신들 낸 비디오 내면서 다들 신기해서 돌려봤어요. 바로 비디오에 찍힌 의문의 남자 형상 때문. 어렸을 때 검정 교복에 모자 늘려쓰고 그랬거든. 그런 남자 얼굴이 찍혔던 것 같아요. 심지어 무슨 이유인지 비디오는 복사도 되지 않았고 당시 담당 형사가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입수하고 복사를 시도하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복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마루이 비디오 얘기를 들은 김수찬 PD는 이를 다큐로 제작해보기로 하죠. 후배 기자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는 흔히 떠도는 괴담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동안 나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우린 그것을 다큐로 만들어 보기로 의기투합했다. 이후 사건 현장이었던 여관 동성장을 찾아간 제작진. 여관은 사건 이후 줄곧 방치되어 오다 지금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장기 투숙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지요. 의문의 남자가 나타난 거울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에 제작진은 비디오에 찍혔던 남자를 찾기 위해 주변 탐문을 시작했죠. 여관 건물의 세입자들과 주변을 탐문하였지만 남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동성장 투숙객으로부터 여관 주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듣게 된 동성장 여관 주인에 대한 정보. 그 주인 양반이 아미동에 집이 있었다고. 그 집에서 사람이 좀 죽어나갔다는 거야. 그 폐가를 팔아가 이어와서 여관 건물을 샀지. 죽어나갔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확실히는 나도 모르겠고. 이에 아미동을 조사해보니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17세 아들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이었고 1987년 벌어졌던 이 아미동 사건의 집주인이 그 후 집을 팔고 동성장 여관 건물을 산 거였죠. 이에 제작진은 동성장 여관 주인 조용태 씨를 만나 아미동 사건을 물었는데요. 이쪽 동네에 오시기 전에 아미동에 소유하셨던 폐가를 팔고 넘어오셨다고 하던데요. 예, 맞아요. 그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갖고 그 아들이 엄마도 죽이고 여동생도 죽이고 지는 지 몸에 부러질러 잘하고. 사건의 가족은 원래 아버지를 잃은 상태였고 그 집에 아버지는 안 계셨나요? 없었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게 조용태 씨를 통해 아미동 사건을 들은 다음 날 사건의 폐가를 찾아간 제작진. 이후 집을 둘러보다 사진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런데 어렸을 때 검정 교복에 모자 늘려쓰고 그랬거든. 그런 남자 얼굴이 찍혔던 것 같아요. 아미동 사건을 일으킨 아들이 바로 동성장 사건 영상에 나타났던 그 남자였죠. 남자의 영혼은 왜 여관방에 부유하며 떠도는 걸까? 그렇게 섬뜩한 사실을 알아낸 와중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러다 취재 도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미동 사건의 죽은 여동생인 조은미 양의 친구였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가 아마 은미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녀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하필 그날 자기 엄마랑 아버지랑 싸우는 바람에 다 쫓겨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집엔 아버지가 안 계신 걸로 알고. 아니에요. 그 집에 아버지 계셨는데. 분명 사건이 있기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던 아버지. 집안의 아버지는 사건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했다. 그럼 당시 은미양이 아버지라고 불렀다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에 김 PD는
아미동 사건 목격자의 딸을 만났죠. 어머니는 웬만하면 그 이야기 안 하세요. 무섭다고. 그냥 그 일나고 장남이 그래 죽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죽인 사람은 따로 있다고 소문이 나서요. 그녀는 들었던 소문과 함께 또 다른 남자의 존재를 알려주는데요. 그 집에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건 나고 남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완전히 잠적해가지고는 더욱 의심받았지요. 아미동 사건에 엮인 인물이 또 있었다니 이에 제작진은 사건 진술서를 다시 찾아봤고 거기서 아미동 사건의 집을 팔았던 동성장 여관 주인 조용태 씨의 기록도 찾을 수 있었죠. 우린 아미동 사건의 진술서에서 여관 주인에 대한 흔적을 찾았다. 이어서 아미동 사건 당시 조용태 씨의 참고인 녹취를 확인하는데 이름 말씀하시라고요. 조용태. 주민등록번호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잘 안 해요. 자기 주민등록번호 모르면 어떡해요? 뭔가 수상한 기색이었던 당시의 조용태 씨. 손은 언제 다쳤어요? 그거는 얼마 전에 좀 다쳤습니다. 나가져갖고. 이후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지요. 그에게 계속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렇게 갈수록 의심만 커져가는 와중 제작진이 동성장 사건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죠. 계속 여기서 걸려서 되감겨요. 끊겨서 되감기는 부분에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들린 소리. 다름 아닌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소리를 증명해 보이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이를 발견한 뒤로 제작진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심지어 정국이가 올렸어. 올라가. 편집실에 불까지 나는데 다행히 서버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흔적이 남아있었고 이거 신호통 아니야? 고의로 불낸 것 같은데요. 곧이어 CCTV를 통해 범인을 확인했지요. 그렇게 방화범까지 나타난 와중 급한 연락을 받고 서울로 간 김 PD. 이후 그가 만난 사람은 후배 기자의 어머니였는데요. 걱정이 돼서 왔더니 애가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애예요. 오늘 밤 갑자기 사라졌다는 후배 은희. 그리고 그날 새벽 김 PD는 은희의 전화를 받았지요. 여보세요? 네. 연락을 받고 도착한 곳은 여기 폐가 마을이잖아. 다름 아닌 아미동 사건의 폐가. 은희는 울면서 땅을 파고 있었고 선배, 내가 뭘 좀 찾아야 되는데. 선배. 이후 은희의 증세는 더 심해졌지요. 이게 무슨 냄새? 선배 났나? 나는데. 이에 제작진은 결국 은희와 굿을 진행하는데 아미동 사건의 가족을 두고 벌어진 굿은 밤까지 이어졌고 모두가 지친 이때 무속인이 은희에게 다가갔죠. 야, 누구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자 그 순간 타는 냄새 나지 않아? 어디서? 뭔가가 은희에게 나타났는데요. 누구 와서 죽을 것 같아. 나도 어떻게 좀 해줘보라고. 봐봐. 너무 뜨거워. 죽을 것 같아. 아파. 뜨거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그때 어딘가로 걸어가는 은희. 그녀의 뒤를 급히 쫓아가자 도착한 곳은 바로 아미동 사건의 집. 지난번 그녀가 땅을 파던 마당을 지나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은희가 그곳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지요.
그건 다름 아닌 가족 사진이었는데요. 과연 이 가족 사진에 담긴 비밀은 무엇일지 미스터리한 사건의 기록과 그 진실을 찾아내는 영화 마루이 비디오였습니다. 마루이 비디오는 마치 진짜 실화같이 보이는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영화인데요. 연출을 맡은 윤준영 감독은 2003년 공개됐던 파운드 푸티지 영화 목두기 비디오로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주며 한 차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당시 진짜 사건을 소재로 한 줄 알고 주간지 기자와 형사까지 감독을 찾아가 물었을 정도였는데요. 이렇듯 페이크 다큐의 정점을 찍은 만큼 이번 작품인 마루이 비디오 또한 마치 실제 사건을 다큐로 제작하는 듯한 신박한 연출과 완벽한 완성도는 보는 이로 하여금 진짜로 믿게 만들었죠.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획득했지만 절대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 금기된 영상을 뜻하는 마루이 비디오라는 신선한 소재로 흥미를 끄는데요. 한국 검사들 사이에 쓰이는 은어 마루이 비디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궁금증을 유발하죠. 거기에 다큐 방식을 통해 보여지는 리얼한 공포는 공포 매니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미스터리하고 기이한 사건의 기록 마루이 비디오 소개해드렸고, 영화 마루이 비디오는 2월 22일 극장 개봉하니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관람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